그래서 이 I47, 48, 49, 50 한 해 보통 55만 명 정도 이렇게 발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엄청 많이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엄청 많이 팔았는데 타사도 이걸 따라 팔기 시작한 거예요. 팔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손해율이 막 급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담보가 손해율이 급등을 했을까요? 자, 예전에 이거 뉴스를 한번 보았는데 I49 그래서 I49가 뭐 반토막을 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담보의 손해율이 막 높아지니까 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I49 가입금액을 줄이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통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이거를 만약에 줄이면은 I49를 줄이면 이걸 다 같이 줄여야 돼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 자, 1, 2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여기서 I49 담보만 어떻게 한 거예요? 따로 꼈어요. 따로 껴서 자, 1, 그 다음에 기타 신장 부정맥에서 I49 이 담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2 담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신장 담보를 저희가 몇 개를 가지고 팔았어요? 1, 2, 3, 3개를 가지고 신장을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작년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타격을 되게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접종을 하고 아유 나중에 하면서 하죠.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심근염.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심장 염증은 발병 인원도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백신을 맞고 나서 워낙 사람들이 아유 이것 때문에 뭐 많이 걸렸다 하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기존에 이거 보상이 안 되다가 이 담보를 급히 하나 끼워 넣은 거예요. 심장 염증에 대한 거를.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담보가 이렇게 저희 신장은 총 몇 개가 됐다? 4개가 된 거예요. 자, 신혈관. 하나만 여쭤봐도 네. 그동안 보장이 안 되다가 끼워 넣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심혈관 전증을 들어가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였어요. 염증은 안 됐었어요. 염증은 네. 심장 코드가 뭐 심장 코드가 안 나와요? 나와요. 심혈관이 예를 들면 심혈관 아까 이제 뇌혈관 할때 대기라고 했는데 자. 그것도 심혈관하고 대가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거 지금 대구로 해주는 회사는 없어요. 심에서? 응. 뇌에서? 뇌는 아까 100. 뇌는 어차피 100이에요. 네. 뇌는 상관이 없어요. 100에. 예전부터 100이었고 뇌가 할 때부터 100이었는데 네. 우리가 허혈 같은 경우는 아까 몇 프로였어요? 보통? 55%예요. 코드 개수로는 8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진료 인원으로 보시면은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졸리시나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종합보험 컨설팅이 가장 기초는 뭐예요? 이대질환이에요, 이대질환. 이대질환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모르고 판다면 나중에 인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에 1, 2에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있다는 그거가. 자, 허혈신장질환은 코드로는 81%인데 진료 인원은 55.8% 정도 되죠. 한 55% 정도예요. 나머지 45%는 기존에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데 저희가 만든 게 뭐예요? 부정맥 신부전을 진단비로 넣은 거죠. 이게 한 30%에서 31% 정도 돼요. 나머지 24만 4천 명은 원투에서는 이게 안 들어가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폐색전증 뭐 이런 거라든지 류마티스 열 뭐 이런 것들은 기타 신장 질환에서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이거를 다 하고 나면은 저희가 몇 프로 정도 되냐면은 신장 진단에 있어서는 90% 정도 돼요. 90%. 그럼 심내혈관 수술비에서도 못 받는 게 있나요? 심내혈관 수술비는 100%예요. 심내혈관 수술비. 이해가세요? 그럼 그거는 심장 염증 수술에도 받는다. 아, 그럼요. 어차피 수술이잖아요. 네.
수술이고 우리가 심내혈관 수술들을 저희 회사에서 한 4년 전에 처음 냈을 때 굉장히 저희를 많이 팔았던 게 기존에는 타사들이 뭘 팔았냐면은 허혈심장질환 수술비를 팔았거든요. 허혈심장질환 수술비는 뭐예요? 허혈심장질환의 진단비하고 보장의 범위가 똑같은 거예요. 55%. 그런데 심내혈관 수술비를 팔면은 수술에 있어서는 100%예요. 심장 관련 코드만 받으면 무조건 다 나오는 거고요. 진단은 아직도 100% 진단비를 주는 회사는 없어요. 보통 업계 평균적으로 한 90% 정도? 이 정도 수준이고요. 아니에요. 진단비는 아니에요. 메리츠가 아직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를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뭐예요?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객들이 심장이 아파서 가면 55%로 했잖아요. 둘 중 하나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슈가 됐던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I49 이 담보예요. 가입 금액을 딴 거는 사람들 이제 각 회사에서 이걸 높여요. 높이고 뭐 1,000, 2,000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I49는 안 높였어요. 지금까지 타사 다 얼마 줘요? 500을 줘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1,000을 올린 거예요. 이번에. 이거는 회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올린 거예요. 우리 팀장님도 영업하시는데 사하시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팀장님들한테 이거 올렸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딱 반응이 뭐냐면 심장이 비싼데 이거 올리면은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맞아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보통 500에서 1000이면 이게 손해를 안 잡고 하니까 보험료가 되게 많이 오를 거다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저희가 1000만 원까지 들어가고 타사 500이 들어가지는데 이거를 500일 때 보험료가 저희가 얼마인 줄 아세요? 885원 나와요. I49. I49 885원이면은 1000 하면 얼마야? 1600원 정도 들죠. 이 정도면 거의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타사는 500을 넣을 때 얼마가 들어가요? 9,500원. 여기는 10,000원 정도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지? 저거. I49도 따로 떼지 않았어요. 그렇지. 역시 지원장님. 저희는 단독으로 해서 팔고 있고요. 타사는 어떻게 해요? I49랑 다른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나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우리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싸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타사 정산을 들어가서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500 들어가는데 885원이에요. 이게 K사 거예요. K사 건데 자 10,000원짜리 담보인데 500 들어가는데 뭐가 있냐? 자 쭉 보니까 I49, I49는 있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다른 게 같이 합쳐져 있는 게 I44.1부터 3까지예요. I44.1부터 3까지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증 방실 차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도 이거 찾다 포기했어. 자료도 거의 없고 걸린 사람도 거의 없고. 그러면은 I49랑 이 중증 방실 차단 요거 넣었는데 10,000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동일하다면은 이 중증 방실 차단이 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너무 그렇지 않나? 결국에는 이 회사는 I49가 10,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박사 전장님 또 계속 이러죠. 우리는 I49 단독으로 안 팔고 같이 합쳐서 팔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라고 해서 제가 다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남성 50세 기준으로 해서 20년 난 20세 만기 전체시장으로 딱 하니까 자, 아까 2,000 넣고요. I49 1,000 넣고 0.1,000 넣고 이거 2를 2,000 넣고 하니까 저희가 한 3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그런데 저희랑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니까 K사는 38,000원이에요. B사는 38,000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 진단 같은 경우는 보험료 경쟁력에서 타사보다 30% 정도는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진단은 현대상으로 해주시는 게 보험도 좋고 기술도 좋은 거예요.
여기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I49가 500에서 1000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 이대진단 이야기를 쭉 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 빈스위치 및 퍼펙트가 또 바뀌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열관 진단, 아까 통으로 파는 담보, 이게 1000에서 2000 늘어났고, 유사함도 1000에서 2060세까지 늘어났고요. 혈전형의 치료비. 나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혈전형의 치료비 뭐죠? 그러니까 급성심근경색이나 열증으로 병원 갔어. 그러면은 뭐예요? 혈전을 녹여주는 주사제를 맞죠. 요거 한 방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얼마가 나와요? 2천이 나오는 거예요. 막 쉬거나 터지거나 해서 그냥 가잖아요. 그냥 수술 절대 안 해요. 왜? 혈전을 녹여줘서 없애고 나서 수술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거 없이 수술하면은 수술하다가 막히고 막 이래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의 진단비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길게 쌓여요, 이게. 그렇다. 그리고 표적 강함이 7천에서 얼마가 됐다? 8천이 됐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지, 보장보험료 5만원 이상이면은, 아까 사망통합 위험금에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도 1,500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혈관 조영술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발급액이 늘어났다. 이건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대 질환이 우리가 2000까지 60세까지 이렇게 본다. 타사도 다 2000이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혈관 조영술 검사 지원비가 30만 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혈관 조영술 아세요? 우리가 넣어가지고 막 검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대 질환으로 병원 진단을 받으러 가면 이 검사를 꼭 웬만하면 해요. 그럴 때는. 그리고 CT 찍고 MRI 찍고 심장 초음파 이런 거 하죠. 이거 하고 나면은 5만 원 줬어요. 발급이 너무 작죠. 조금. 혈전형의 치료비 2천만 원인데,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혈관 조영술을 50만 원으로 늘리고요. 이거를 30만 원, 이거를 2천만 원. 보험료가 다 되게 저렴한 담보들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때 가성비 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단을 먼저 받아야 되고. 이걸로 가셔야죠. 우리가 보통 혈전형의 치료는 급한 경우에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경미한 뇌경색인데 이거 안 놔줘요. 혈전형의 치료비 같은 경우는 경미한 뇌경색이면 굉장히 적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2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물론 20년만 만들지만은 이 플랜, 우리 3대 진단 업셀링 플랜이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암 진단을 아까 1대 10이었죠. 암백 6천이었으니까 유사암을 2천 넣고요. 암 진단 200만 딱 넣고요. 아까 뇌혈관 2천, 그리고 심혈관 아까 2천 다 넣고요. 근데 염증하고 I40분 딱 1,000만 넣으셔도 돼요. 지금 보험료 저렴하고요. 그리고 아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각 1,500이죠. 3,000까지 들어가줘요. 그리고 표적 항암 8,000 넣고요. 아까 심내혈관 수술은 뭐예요? 심장에서 100%죠. 요거 1,000만 원 넣고, 혈관 조영술 검사 지원비 50, 아까 CT, MRI, 초음파 30. 그 다음에 뭐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 2,000, 혈전형의 치료 2,000 넣으면은 37,950원이고, 지금 저희 현대상의 엑기스 담보들이 3대 진단에 있어서 엑기스 담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플랜으로 안내를 하셔도 귀찮으실 거예요. 보험관 하나로 보는 거랑 분리된 걸로 보는 거랑 분리된 것도 유리하죠? 하나 나머지 거가 보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분리된 게 유리하죠. 왜? 최근의 추세는 이제 경증 진단을 많이 받는 추세잖아요. 받고 나면은 경증 진단 아무리 관리 잘해도 중증으로 넘어가요. 그런 경우에는 중증이 남으니까 나중에 중증을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점은 뭐죠?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가 하나로 된 것보다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요. 같은 걸로 경증,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분리돼 있긴 하지만 같은 거로 경증에서 나오고 심해졌다고 중증에서 나올 수도 있는 같은 걸로? 그럼 코드가 달라져야죠. 우리가 경미한 뇌경색 예를 들면, 그 다음에 I67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코드가 다르잖아요. 근데 2 같은 경우, 뇌혈관 2 같은 경우는 보장의 범위가 뭐예요? 뇌졸중 범위예요. 뇌졸중. 뇌졸중 범위는 뇌출혈이라든지 코드가 달라요. 보통 이제 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경미한 뇌경색
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싸요. 조금 더 싸요. 40대 남자 하면 이렇게 이따 해드릴게요. 근데 이거 20년 갱신짜리예요?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특히 이 나이 때는 보험료 민감한 나이 때라서 이렇게만 하면은 왜냐면 타사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하고 그리고 당뇨 고혈압 질환 수술이 따로 2천만 원이 들어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고. 근데 그런 걸로는 수술하는 게 별로 없잖아.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심해지면 당연히 수술 나와요. 당뇨 없으시죠? 없으시? 약 안 드세요 혹시? 당뇨 걸리시는 분들이 예전에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아니 당뇨 환자들은 예,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상처나면 이렇게 발 자르고 이러는 거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 그러니까 보호자를 아마 안 하겠지.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당뇨 진단비를 넣으셔야죠. 근데 당뇨 진단도 없잖아요. 지금 3대 진단이에요. 3대 진단. 3대 진단이에요. 그 뭐 걸리면 다 주고 이러면 보험회사 망하게. 당뇨 고혈압이 무서운 거는 당뇨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합병증. 넘어갈게요. 이 담보는 요새 저희 회사에서 가장 핫한 담보예요.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도 운전자 할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담보는 뭐냐면은 우리 입원하시잖아요. 질병이 됐든 치질 수술을 하더라도 3일 입원을 해요. 입원을 하고 퇴원할 때 의사가 나한테 뭐라 그러죠? 우리 이제 보지 맙시다 이러나요? 아니 언제 오라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아니면 며칠마다 계속 오세요. 아니면 상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나중에 드레싱하러 계속 오세요. 매일매일 군대 갈러 오세요라고 하죠. 3일 입원하고 의사 선생님 보러 갈 때마다 얼마씩 줘요?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원래 이거 3만 원이었거든요. 이번 달부터 10만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죽이지 않나요, 이거? 밑에 엄청 이거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니 이틀만 입원했다. 의사가 이틀 늦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바지 꼬랭이를 자꾸 늘어지시. 하루 더 입원을 하신다고. 이틀 하면 안 돼요. 거의 이틀 해주나 보다. 아니 상해로 입원을 크게 저기 안 하면 입원 그렇게 안 하지. 그냥 수원이지. 그러다가 그렇지. 또 나오지. 3일 해주기 자, 지방방송 끝! 자, 집중! 자, 3일은 웬만하면 하셔야 돼요. 하고 나서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1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333 한번 볼게요. 333 한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전달에 되게 많이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65세까지 2천만 들어가잖아요. 65세까지. 물론 보면 좀 비싸지겠지만, I49가 이번 달에 들어온 거예요. I49가 1,000만원이. 70대 I49. 70세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I49. 그냥 이거 놓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I49가 많이 걸리는 연령층이 40대 이하예요, 보통. 그리고 연령층이 올라가면 I48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70세까지 어떻게 1,500 넣으시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다시 보기는 힘들 거예요. 영업이 힘드니까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I49가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항상 500 해주고 있죠? 편해지고요. 보험료도 아까 이야기 I49가 저희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연만기, 새만기 다 팔아요. 타사는 연만기만 팔고 있습니다. I49 간편보험이에요. 간편보험에 I49를 탑재한 회사는 지금 K랑 J 이렇게 상위사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운전자 보험 한번 볼게요. 운전자 보험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도 변경 이야기를 하나 할 거예요. 제도 변경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이번에 가입금액이 올라간 담보라든지 이런 거랑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2023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이거는 운전자 보험의 제도가 아니고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 제도가 달라져요. 뭐가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건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전에 쭉 가다가 차대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고 내려요? 일단 목을 잡고 내리죠. 목을 잡고 내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받고 나는 병원으로 가죠. 병원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 이거도 검사받고 저거도 하고 그냥 푹 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바뀌었어요. 자, 경상 환자가 상해 급수 12에서 14급 정도 될 거예요. 12에서 14급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떻게 본인 과실에 상관없이 내 과실이 90%라 할지라도 내가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을 보험회사에서 해줬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요? 책임보험은 대인 원까지죠. 원까지는 그냥 해주는데 원을 12에서 14급이면 초과하는 거 있죠.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뭘 한다?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통 박았는데 보통 90대 10, 9대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막 들어누워 있으면 나도 애랑 모르겠다. 나도 들어눕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막겠다. 안 아프면 병원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실상계, 과실 비율에 따라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거는 네가 부담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경상환자 12에서 14급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였어요? 청구할 때 진단서 제출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서류를 무조건 첨부를 해야 돼요. 의사한테도 책임을 지우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책임보험이 대인 1이죠. 12에서 14급 같은 경우는 한도가 120, 13급 80, 50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과실 비율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 이거겠죠. 차대차 사고 시했는데 과실 여부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내지는 보장 받으셨지만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쌍방 과실 사고부터는 상해 등급이 12에서 14급이면은 과실 상계를 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차대차 사고 발생을 했어요. 내 과실이 70%예요. 그죠? 그리고 부상이 14급 나왔어요. 보통 자동차 보험을 자손 많이 넣잖아요. 자손 3천을 넣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치료비 100, 이자료 100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치료비 100에 있어서는 내 거.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그쪽에서 다 해줬어요. 내가 30%에 있으니까. 일단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14급이니까 무조건 아까 대인 1에서 책임보험에서 14급이면 얼마까지가 한도예요? 50만원. 50만원만 딱 주고 상대방을 치우고요. 그러면 나머지 50만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자손에서 일단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자손에서 14급이면 한도가 40만원이에요. 그러면 치료비에 있어서 예전에는 내가 무조건 100%를 받았지만은 10만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위자료는 100이죠? 30%면 30 받고 자손에서는 위자료 안 나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70만원 손해가 나는 거예요.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 결국 내 손해가 결국에는 간단한 거는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자손보다는 일단 자동차 상해 담보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일단 이거는 자동차 보험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거도 한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부실손 아직도 갖고 계시죠? 돈을 되게 많이 낼 건데 부실손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리모델링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케이스면 왜? 부실손하고 15년 12월까지 실손 의료비는 아까 내가 자기 책임 보험 50만원 넘어서는 부분 있죠? 그럼 내 부담금이 50만원이죠. 어떻게 돼요? 실손 보장금액이 부실손 실손 보장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재사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은 몇 프로 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응? 실제도 아니잖아요. 저기서 나가는. 기존에는 내 부담금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자동차보험 차를 받았다면 넘어가고요. 그쵸? 받았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50만 원 보장 받았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나가요? 40%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50만 원에서 몇 프로가 나가요? 20만 원이 나가는 거죠. 4세대는 이거 있어요? 4세대는 이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가 나가요? 70%가 나가죠. 30% 자기 부담금. 그래서 4세대에서는 3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으로도 우리가 실손을 전환할 때 그냥 하나의 거리로 활용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사고, 우리 자부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족 동승자 부상, 이거도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 달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바뀐 게 뭐예요? 아까 질병상해 통원 일당이죠. 운전자 보험에 뭐가 들어가요? 상해 입원 후 통원 일당이 들어가요. 이게 얼마? 기존에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에 또 변경된 담보가 뭐냐면 자동차 사고 상해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담보가 뭐냐? 4주 이상이면은 우리가 50만 원을 기준에 주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50에서 얼마가 늘었다? 100으로 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나갈 수 있는 담보가 새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상해 입원 후 통원 일당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해요. 이 내용은 3일 이상 입원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 우리가 쓸 수 있고요. 20일 한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20일 한도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운전자 보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뿡 뒤에서 박았다 입원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쭉 계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지만은 못 계시는 분이 더 많아요. 우리 팀장이나 지원님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서 일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뭐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못 누워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하루 빠지면 손실이 얼만데. 그래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보통 딱 치료 받고 입원하고 나면은 퇴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의 구조가 뭐예요? 오래 누워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한 구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이거를 딱 3일 치료 받고 그다음부터 네가 통원 치료를 할 거잖아. 통원 치료할 때 얼마씩? 10만 원씩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근데 한의원 이런 거는 안 되네요. 한의원 안 돼요. 한의원 치과. 부모님 입원했던 병원 아니더라고 가능한 거죠?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가겠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른 병원, 중학병원이나 그러면 자, 이 약관이거든요. 그 내용은 따로 그건 없어요. 3일 이상 병원에 퇴원 어떻게 소지거나 치료받고 퇴원한 경우 병원에 퇴원한 경우 따로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치과, 한방병원 뭐 이런 거는 한의원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자, 이 내용 아시죠? 그런데 이건 영업용은 우리가 기존에 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용 하시는 분들 워낙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돼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10만 원까지 들어가서요. 그런데 영업용 택시는 좀 그렇지 않나요? 택시 운전기사는 좀 누워있을 확률이 많고 화물차 운전자는 이게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내가 물건을 싣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하루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물차 운전자,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도 10만 원까지 들어가집니다. 또 뭘 준비해야 된다? 아까 자동차 사고 상해 진단 아까 말씀드렸죠. 4주 진단 이상 나오면 이 내용은 뭐냐면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두 가지는 아닌데요. 그래서 치료하거나 치료가 종료되면은 청구하면은 그 가입 금액만큼 나와요. 장점은 뭐냐?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운전 중이든 타순 중이든 상관이 없어요. 자동차 사고는 돼요. 차종에 상관이 없어요. 승용차든 화물차든 무슨 차든 차량이면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나중에 가고 청원 출력하는 횟수를 다 띄워야 되겠네. 그 나중에 하면 뛰면은 이거 나와요. 떼야지 돈을 주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또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상해 수술비 플랜으로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 달에 우리 상해 1호종이 있고 1파종 제가 전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호종 있고 1파종 있고 딱 설명하면은 그래서 뭘 가입을 해야 돼요? 1호종을 들어야 돼요? 1파종을 들어야 돼요? 아 이거는 막 이렇게 설명 또 하고 나면 그래서 뭐 들어야 돼? 아 이건 진짜 엄마가 줘 아빠가 줘 이게 최대의 어려운 질문이에요. 해당해 주시는 거예요? 네? 어휴 바로 따시네. 우리가 어린이하고 운전자에서는 상해 1파종 질병은 아니에요. 1호종 1파종을 동시 가입이 돼요. 이거는 저희 회사가 유일해요. 그래서 상해 1통원 수술까지 해서 이렇게 한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요. 이게 왜 1파종이 또 이슈가 됐냐면은 전달에 창상봉합술이 이슈가 좀 됐었어요. 저희는 창상봉합술하고 또 뭐가 있어요? 변연절제술, 근봉합술. 이 내용은 아시죠? 창상봉합술은 찢어졌잖아요. 찢어진 거를 꿰매는 수술인데 기존의 상해 수술이 안 나가요. 이게 왜 안 나가냐? 수술의 정의가 뭐예요? 절제절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꿰매기만 하는 거라서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찍고 다야 된다. 아 그쵸. 그러면 배는 절제술 되는 거예요. 근데 창상봉합술로 하면 그래서 D사에서 이거를 단독담보로 냈었는데 요거 때문에 단독담보로 들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1파종에 다 박아놨어요. 1파종을 들면은 변은 절제술까지 찢어졌는데 피부가 어떻게 돼요? 만약에 괴사가 일어나가 변형이 되면 자르고 수술하는 경우는 나가겠죠. 물통에 들어가고 얼마나 나와요? 가일종 가끔 10만 원? 뭐가요? 20만 원? 최대 가입 금액은 1파종은 50만 원이에요. 1종 50, 2종 50, 3종 50 이렇게 돼요. 1파종 다 50이에요. 가장 최저 받는 게 50이에요. 1호종은 어떻게 돼요? 1종 20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실제 저희 지역단의 직원 거예요. 요리하다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변절제술 했대요. 좀 변형이 됐나 보네. 그리고 창상봉합술 깨맸죠? 그런데 근육줄까지 펴. 근봉합술까지 했네. 색이 다 해당이 됐네. 색이 다 나오나요? 제일 센 거, 제일 센 놈이 근봉합술이겠죠? 그런데 다 50. 응? 셋다 50이라고 하니까. 세가지에서 50만 원. 세가지에서 50만 원. 근데 아까 여기 제일 센 놈으로 많이 안 비싸도 응? 보안 수술은 많이 안 비싸. 아 병원비가? 네. 아, 50만 원 받고 되면 근데 만약에 이거를 상해 플랜으로 했어요. 어떻게 해? 상해 통원 수술에서 180만 원. 1호종 아까 동시가입 된댔죠. 이게 제일 약한 거예요. 제일 약한 거에서 1종에서 얼마? 20만 원. 1팔종에서 얼마? 50만 원. 총 얼마가 나와요? 250까지 나왔어요. 아까 여기다가 만 원에서 뭐 2만 원 플랜으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건 지금 뭐예요? 1호종 1팔종 동시 가입권이죠. 상해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아까 상해 입원 통원 일당 요거도 하나 딱 넣으시면은 2만 원 플랜으로 해서 판매하시면 돼요. 괜찮죠? 완벽하고 상해. 너무 늦어. 케이스는 조금 복잡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기본계약 500 넣고 상해 사망담보 아니, 넣고 우리들은 자동차 못 잡으니까 상해 그렇지. 그 상해 통원 그거가 말이 상해 입원 수술, 통원 수술, 골절 진단 상해 수술이 아니고 하고 끝나고 하세요. 자, 1호종 넣고요. 하나에. 1팔종 넣고요. 알았어. 자부상 넣고, 중성자 넣고, 어떤 사고가 나냐?
이거는 20년나 60만 원 3만 원대예요. 상해를 완전 풀로 넣은 거죠. 안전벨트 메고 가다가 만약 급정 가거나 사고가 충돌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뭐 쇄골 골절. 아시죠? 이게 되게 많아요. 이게 안전벨트를 하고 나서 딱 하고 나면 무조건 나오는 게 쇄골 골절이 나오는데 여기 묶여 이제 탁 했으니까. 자, 쇄골 골절일 때 골절 이제 가서 수술을 한 거예요. 보통 쇄골 골절이면 몇 급이 나오냐면은 7급이 나와요. 쇄골 골절은 7급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쇄골 골절 아까 골절 진단비 50, 골절 수술비 70, 상해 입원 수술 100, 아까 100 넣었죠. 최대 180까지 들어가는데 1호종에서는 얼마? 2종으로 해당이 되고요. 18종에서는 3종 50이 되고요. 자부상에서 7급이랬죠. 7급이면 200만 원이 나와요. 가족 동승자에서는 이거 다 같이 타고 갔을 때 기본 계약은 아까 7급 500만 원 나오고요. 상해 진단 4주 이상 아까 200만 원 나오죠. 그래서 얼마가 총 나올 수 있냐? 1270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 7급이면은 뭐가 돼요? 납입 면제가 돼요. 7급이면 납입 면제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도 뭐 법이 또 개정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아시죠? 보행자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가 되고 뭐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 운전자 보험은 항상 제도 변화에 가장 민감해요. 그래서 제도 변화가 있으면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제도 변화에 있어서는 뭘 해요? 비용 담보를 우리가 업셀링을 많이 해요. 비용 담보에서 우리가 자동차 제일 많이 넣는 비용 담보는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이거 혹시 내용 아세요? 아까 저거 조금만 우리가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게 있죠. 내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잖아요. 합의를 했을 때 간단하게 합의금을 내주는 거예요. 최대 가입금액 한도는 얼마? 2억. 2억까지 해서 내가 합의를 하는데 무조건 2억까지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2억이라면은 뭐예요? 내가 피해자하고 6주에서 10주, 6주에서 10주, 10주에서 20주, 20주에서 25주, 25주 이상 이렇게 2억 기준으로 했을 때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도는 뭐예요? 그러면서 아까 5주에서 10주 같은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합의금을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8천, 1억, 1억 5천, 사망시엔 거의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는 게.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저희가 3천만 원까지 나가고요. 벌금 담보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약식 기준은 제외 있긴 해요. 정식 기준. 자, 그러면은 핵심은 이거예요. 이 담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비용 담보들의 이 공통점 뭐냐면은 보세요. 보험금이 지급되는 데 있어서 보험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담보. 그건 뭐죠? 사고처리 지원금은 한도 내에서 아까 뭐 주수에 따른 한도 내에서 피해자하고 어떻게 합의를 했냐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바로 쏴주는 거죠. 변호사 선임 비용은 뭐예요? 내가 얼마짜리 변호사를 썼냐에 따라서 나가는 거고요. 벌금은 누가 때려요? 벌금 누가 때려? 판사가 때리잖아요. 내가 벌금 100만 원만 낼래 해서 100만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500만 내라면 500만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이 뭐예요? 보험사가 이거를 얼마 컨트롤을 하나요? 안 하죠. 그 말은 뭐예요? 가입금액이 동일하면은 어느 보험사를 들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회사를 들어야 되냐면은 똑같으니까 뭐예요? 보험료가 싸네요. 저희가 이 비용 담보는요 설계를 해보시면 알 건데 얘 운전자분 되게 많죠. 너무 싸요. 터무니없이 싸요. 비용 담보들. 이 담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름 넣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기름도 뭐예요? 이주유소 하나 저유주소 하나 똑같잖아요. 기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저렴한 데를 가서 드시는 게 맞다. 그리고요. 우리는 아까 2023년 1월 4일부터 이제 가시상계가 바뀌니까 이 말은 지금 내가 자동차 보험을 받을 때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년 아직 2023년 아니니까 사고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동차 사고를 가입하고 나서라도 내년 1월부터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면서 운전자 보험 옵셀링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들어도 항상 2년이니까 지금 되면 내년을 포함하잖아요. 내년 5월까지. 그리고 골프 플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저 보험료 15,000원으로 골프 플랜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끝! 질문 없으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있는데.